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목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광주, 목포 여수 MBC 특별대담에 출연했습니다. 이 후보는 호남 지역을 신재생에너지와 AI 기술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십억을 들인 광주 제2순환도로가 말썽입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위험이 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기형적인 구조라고 평가합니다. 광주시가 오는 17일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폭언을 되풀이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함께 광주를 찾아 공고한 원팀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느닷없이 선대위를 해산해버린 국민의힘과는 극명한 대비를 보여줬는데요. 텃밭 민심도 다독이면서 최근의 지지율 상승세를 더욱 확실히 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경선 당시 경쟁자였던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환한 얼굴로 광주 무대에 함께 섰습니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이 출범한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광주 비전회의 자리. 이재명 후보는 원팀 행보에 속도를 내며 민주당과 개혁민주진영의 통합과 연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하나의 전선으로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단결된 힘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새로운 나라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같은 시각 국민의힘이 선대위를 해산하는 등 분열이 가속화하는 상황을 의식한 듯 이재명 후보와 한몸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양극화, 복지, 안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그 일 또한 이재명 동지와 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원팀 공동행보의 첫 행선지로 광주를, 그리고 첫 주제로 민주를 선택한 것은 다소 어수선했던 텃밭 표심을 다독이면서 진영 결집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최근의 지지세를 굳히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AI와 에너지, 문화 등 지역 핵심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약속이 곁들여졌고 주부와 농부 어르신 등 다양한 서민들의 꿈을 듣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지도부의 분열로 선대위 해산 등 극한 내용으로 치닫는 국민의힘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공고한 원팀 행보로 호남, 나아가 국민 표심에 호소하는 등 최근 두 당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가 새해를 맞아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미래 비전을 들어보는 특별대담,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최근 지지세 역전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 상대 측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 측면이 크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 다가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복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성실하게 우리 국민들께 다가가고 또 미래 비전과 우리의 역량을 설명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에 역대 민주정부의 문화수도와 한정궁대 같은 지역의 미래를 바꿀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전남은 신재생 에너지 허브, 광주는 AI 관련 산업 직접화를 꼽았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광주시가 추진하는 것처럼 AI와 그 관련 산업들이 집적된 4차 산업의 중심지로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죠. 전남의 의과대학 설립이나 광주의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광주 전남 행정통합 등 초강력 협력 모델은 국가의 전략과제로 선정해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정책 실현에 집중해 국민의 아픔을 외면한 결과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국민의 뜻과 배치되면 국민의 뜻이 우선돼야 되는 거죠. 목표에 이를 때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신년 특별대담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그 첫 번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표는 광주, 목포, 여수 MBC를 통해 오늘 오후 5시 10분부터 55분 동안 방송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도 날은 춥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 먼저 보시면 광주의 아침 기온 0.1도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밤사이 구름은 많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점차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깨끗한 하늘 드러나겠지만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날이 흐리겠고요. 도서 지역에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보통 수준으로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 내려진 건조주의보 오늘로 벌써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0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개통 예정이었던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운전자들의 평소 습관과 정반대로 만들어져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얼마나 위험하다는 건지 이다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에 새로 생긴 진출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사는 다 끝났는데 개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위험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들이 통상 고속도로나 순환도로에 들어서거나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도로의 가장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지산나들목에서는 운전자들이 추월을 위해 속도를 높이는 1차로, 즉 도로의 가장 왼쪽에서 순환도로를 빠져나와야 합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는 시속 90km. 90km의 속도로 달리다 갑자기 속도를 줄여야 하는 도로인 겁니다. 이런 좌측 진출로는 매우 희귀해서 전국적으로도 11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전자들로서는 평소 습관과 정반대로 운행해야 하는 생소한 구조가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좀 조심성이 있어야겠죠. 사고도 있지 않을까. 개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고 위험도 되게 많을 것 같고. 게다가 터널과 진출로 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짧습니다. 지산터널이나 반대쪽 산수터널로부터 불과 70m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야간에 시야가 좋지 않을 때나 시력이 좋지 않은 운전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터널과 진출로의 이격거리를 675m 이상 확보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희귀한 좌측 진출로인데 이격거리가 약 70m에 불과한 진출로는 지산나들목이 전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그런 개연성이 높은 우리가 미리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이렇게 안전을 저해하는 그런 설계를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당초 제2순환도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지산나들목은 지난해 11월 개통할 계획이었고 공사에 들어간 예산은 7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워낙 위험한 탓에 개통을 무기한 연기한 광주시는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중지된 상태고요.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십억 예산을 들여서 만든 도로를 광주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도로 개통을 기다렸던 시민들이나 이런 엉터리 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궁금해하는 시민들 모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위험한 도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후속 보도를 통해 잘못된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직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은 기본이고 신입 직원에게 안전모도 없이 고공작업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30여 명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에서 3년 사이 그만둔 직원만 200여 명입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12월 순천의 A아파트 단지 정문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10m 고공에서 벌어지는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던 건 전문 업체가 아닌 입사 17일째 되는 관리소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날 순천은 강풍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궂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안전모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결국 안전을 이유로 들며 작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소장 A씨로부터 입에도 담지 못할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없습니까? 당당히 안정이 진짜 도끼를 찍으면 도끼를 찍어버려요.
모욕적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4명의 관리소 직원은 곧바로 일을 관뒀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운 거예요. 오동의 지하 아주머니께서 튀어나와서 왜 소리 지르냐고. 50평생 이게 처음 들어봐요. 좀. 트라우마도 좀 생기고 사실. 그런데 A씨의 갑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견디다 못해 퇴사한 직원만 최소 200여 명에 달한다는 게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A아파트 단지에서 일했다는 한 경비원을 만났습니다. A씨가 경비실 내부에까지 CCTV를 설치해 일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수시로 지적했다고 말합니다. 씨는 잠을 잘 때도 경비복을 입고 자더라. 그리고 다리를 꼬여갖고 다리를 쭉 뻗어갖고 앉아있는 그것까지 지적을 해요. 식사를 사달라거나 개인 차량을 빌려달라는 등 A씨로부터 무리한 요구까지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자기는 벤츠를 타고 다니시러 경비원한테 차를 빌려달랍니다. 잘 썼다는 소리도 하나도 안 오고 기름도 안 여다주고. 뿐만 아니라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연못에서 누수가 발생해 수백만 원의 수도요금이 나오자 모두 직원들에게 분담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도세가 보니까 400 얼마 정도 막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욕설을 하면서 네가 이러니까 뭐 안 되네. 애들은 아니지. 돈은 니들이 다 내라. 나는 관리 소장이지. 너희 책임은 니네들이 지는 거다.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보통은. A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은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A씨의 인사 조치를 공식화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소장 A씨는 직원들의 근무 태도가 불량해 지적했을 뿐이라며 직원들의 퇴사가 모두 자신의 갑질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SNS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신호교차로 우회전 방법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광주경찰이 바로잡았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은 없다며 기존과 같이 보행자가 있을 경우 정지해야 하지만 없을 경우에는 느린 속도로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최근 일부 언론과 SNS에서 올해 1월부터 운전 시 우회전할 때 일단 멈춤이 새로 시행된다는 내용은 잘못된 정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거 관련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강인규 나주시장 아들과 측근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박민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인규 시장의 아들 강모 씨와 정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치자금을 부당한 용도로 쓰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1억 4천만 원어치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2년여 만에 목포에서 하루 최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빠른 전파 속도를 감안할 때 오미크론 변이 감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한국병원 입원 환자와 간병인, 보호자, 영양사 등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 대상 1,500여 명 가운데 700여 명에 대한 검사에서 10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80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아 확진자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병원 병동 2개가 폐쇄됐고 입원 환자 등 80여 명은 오는 14일까지 동일 집단 격리 조치됐습니다. 간병인이나 보호자분들은 이제 병원에 상주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입원자들을 관리하시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감염이 돼서 그 안에 보호자로 들어가서 간병을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혹시 감염이 되지 않았나. 교육 현장도 위기입니다. 목포 덕인중학교와 마리아 회고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학생과 교직원 전수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항도초등학교와 백년초등학교, 목포고등학교 학생 등도 자가격리 도중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아직 방학에 들어가지 않은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하루에 33명이 확진돼 하루 최대 규모를 기록한 목포시의 코로나19 상황을 놓고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목포에 최근 2주 동안 발생한 확진자 123명 중 5명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됐고 대부분 돌파 감염이었습니다. 저희가 목포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오미크론 의심을 좀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또 목포 시내 사우나 곳곳이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있고 일부에서는 연쇄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연말을 기점으로 강화된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듯했던 전남 전체의 코로나19 상황도 지난 2일을 기점으로 다시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 국내 유일의 한국산 호랑이 박제가 113년 동안 전시되고 있습니다. 박물관 등에 맡겨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학교 측은 교내 역사관 복원이 끝나는 대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 길이 1m 60cm의 호랑이 박제가 초등학교 복도 유리관 안에 전시돼 있습니다. 지난 1908년 전남 영광 불갑산에서 포획된 암컷 호랑이로 한 일본인이 박제해 유달 초등학교 전신인 목포 공립 심상소학교에 기증했습니다.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국산 호랑이 박제입니다. 저희 학교만 있는 호랑이 박제니까 저희 학교의 자랑이고 졸업을 해도 계속 기억에 맴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복도에 전시되다 보니 눈에 띄게 털이 탈색되는 등 훼손 논란이 일었고 호랑이 박제를 박물관 등에 맡겨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의미가 있는 박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쪽으로 기증을 하면 저희가 이제 보존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기증이 안 된 것 같아요. 학교 측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존하고 있고 동문들의 반대가 많아 외부 기관의 기증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 내 오래된 일제시대 건축물을 근대 역사관으로 리모델링해 호랑이 박제를 전시한다는 구상입니다. 시야공원에서 복원을 해서 상시 정시관으로 만들어서 호랑이 박제를 전시하면 학생들과 여러 관광객들이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113년 동안 학교 복도에 있어 일반인들은 쉽게 볼 수 없었던 한국산 호랑이 박제는 이르면 올해 안에 대중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시가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중간 보고회를 열고 지급 방식별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15개 은행 카드사와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1월 17일부터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와 연계시켜 지급받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생카드를 신청 후 수령하면 됩니다. 광주시 혼합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보존시설이 대폭 확충됩니다. 광주시는 지속적인 기록물 수집과 기증으로 현재 5.18 기록관 공간의 90%까지 채워진 상태라며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정부에 시스템 증설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18 사적지인 옛 국군 통합병원을 추가 보존 공간으로 검토하고 있고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까지 시설 증설과 현대화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인 옛 적십자병원 안전진단에서 본관동만 존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옛 적십자병원 정밀 안전진단 결과 본관동과 별관, 창고 등은 D등급, 기아보호소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건물 대부분이 벽돌 등을 쌓아 올려 지은 구조여서 내진 성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광주시는 본관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내진 보강 후 사용하고 일부는 사용을 제한해 원형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5.18 기념사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총파업 돌입으로 택배 배송 차질이 현실화된 가운데 전국 택배노조가 CJ 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민주당이 책임 있게 지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광주 전남 지부는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등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에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총파업에는 전국 택배노조 CJ 대한통운 소속 조합원 2,500여 명 가운데 쟁의권이 있는 1,6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도 날이 춥긴 하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 먼저 보시면 아침 기온 0.1도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지난 밤사이 구름은 많이 지난 가운데 현재는 점차 맑은 하늘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깨끗한 하늘 드러나겠지만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날이 흐릴 수 있겠고요. 도서 지역에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먼지 걱정도 없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엿새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고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 속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장성은 영하 2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화수는 영하 3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의 날씨는 어제보다 좀 더 포근하겠습니다. 낮 동안의 기온 5도에서 7도 분포 예상됩니다. 광양은 3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10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아침 기온 영하 4도 안팎으로 아침 추위가 심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